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특별히 할 일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 마음이 허전한 느낌. 예전엔 친구들이랑 수다 떨던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요즘은 연락할 사람도 점점 줄어든다. 그럴 때면 나만 이렇게 외로운가? 하는 생각 저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이정수입니다. 한때는 고등학교에서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좀 쉬자 싶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괜히 마음이 쓸쓸해져서 밥맛도 의욕도 없어지더라고요. 가끔은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나 예전엔 안 그랬는데 혹시 내가 우울증인 건 아닐까? 주변 친구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임 약속이 생겨도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작은 일에도 괜히 눈물이 나고 짜증도 들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노년 우울증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보다 조용히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 우울증 절대 남의 일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5가지 신호라는 주제로 제가 실제로 겪은 경험과 주변 분들의 사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 얘기 같다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지라는 착각.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기운 빠지고 마음이 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저 역시 은퇴하고 얼마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허전하고 집안일을 하려 해도 예전만큼 손이 잘 안 가고 가끔은 이게 다 세월의 탓이려니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예전엔 피곤해도 산책을 나가고 친구에게 전화를 먼저 했는데 이젠 그냥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만 보다 하루가 가버립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던 이 감정이 사실은 우울증의 초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 복지재단의 2023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34%가 최근 한 달간 우울감을 반복적으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남한테 짐이 될까봐 혹은 어차피 내 나이에 누구나 겪는 일일 거라 생각해서 상담이나 치료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에 오시는 박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어르신은 72세, 평생을 가족과 장사하며 바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몇 달이 지나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눈물이 나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남편에게조차 속마음을 숨기고 내가 좀 유난스러운가? 하며 혼자 끙끙 앓으셨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에게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보여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을 털어놓게 됐죠. 딸의 권유로 동네 보건소에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았고 그제야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울감의 신호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서만 견디려 했던 게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강조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의 우울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과 구분해야 하며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 가까운 가족, 복지관 혹은 보건소에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다. 친구와 연락하는 게 귀찮다. 별일 아닌데도 자꾸 속상하다. 이런 작은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다며 쉽게 넘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무기력해질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가까운 이에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거지라며 마음을 혼자 삼킨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신호 무기력, 식욕 저하, 의욕 상실. 사실 마음이 우울할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예전처럼 몸이 안 따라준다는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하루가 왠지 모르게 무거워지고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퇴한 첫 해에는 오늘은 뭘 해볼까? 설레던 마음이 있었지만 몇 달이 지나니 아침마다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 있나 싶고 식사도 그냥 대충 챙기게 되더군요. 예전엔 꼭 챙기던 아침밥도 거르기 일수, 별다른 이유 없이 오늘은 그냥 쉬자며 소파에만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서울 아산병원 건강 칼럼에 따르면 노년 우울증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으로 평소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잃고 식욕이 감소하거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신체적 질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힘이 빠질 때 몸까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저희 동네에 사는 최상근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최 어르신은 등산이 취미였고 늘 동네 산길에서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길래 모임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몸이 좀 안 좋아서라며 모임을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된 최 어르신은 이상하게 입맛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서 그냥 집에만 있었다고 하셨어요. 체중도 오케이지 가까이 빠지고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싶어 스스로도 속상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가족과 상담을 통해 마음의 병임을 알게 되었고 천천히 다시 산책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일상과 식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요리하는 게 귀찮아지고 예전에 즐기던 TV 드라마, 라디오, 취미생활이 이젠 그저 소음처럼 느껴지는 날이 자주 있다면 한 번쯤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럴 때 아주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5분만 산책을 나가거나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찾아 듣는 것,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최 어르신처럼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짧은 산책, 전화로 오늘 한 가지 일만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혹시 여러분은 예전엔 재미있던 일이나 맛있던 음식이 요즘 들어 별로 흥미가 없어진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 번째 신호 짜증과 불면, 감정 기복. 노년 우울증이 찾아올 때 마음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건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거나 밤마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지는 것.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일이 요즘 들어 유난히 마음에 걸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속상해지는 자신을 보며 내가 왜 이러지? 당황스러워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웃던 제가 아내나 자식이 무심코 한 말에도 괜히 신경이 곤두서서 툭툭 짜증을 냈던 날이 많았죠. 특히 밤이 되면 온갖 걱정과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와 평소 같으면 10분 만에 들던 잠도 두세 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드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니 자연스레 의욕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의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생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만 혼자 외로운 것 같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깊어졌다고 하셨죠. 특히 밤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몰려와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침에는 피곤이 풀리지 않아 하루를 무기력하게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이런 변화를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결국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놨고 함께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김 어르신은 작은 감정 변화도 숨기지 않고 가족과 나누는 게 제일 큰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공식 자료를 참고하면 서울대병원 건강칼럼에서는 노년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불면, 짜증, 이유 없는 감정 기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신체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몸이 불편할 때 마음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일상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뉴스나 TV 프로그램을 보다 별것 아닌 장면에 괜히 울컥한다거나 손주가 장난치는 소리에도 평소보다 더 크게 짜증을 낸다거나 평소엔 그냥 넘기던 사소한 일에 오랫동안 마음이 쓰여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는 것. 이런 변화가 자주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내 감정을 적어보는 감정 일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기분과 속상했던 일, 고마웠던 순간을 짧게 메모하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고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또 이런 감정 변화는 나만 겪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니 불안이 줄어들고 가족과의 대화도 더 부드러워졌죠. 혹시 여러분도 요즘 들어 별일 아닌데도 화가 나거나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번째 신호, 사람과의 거리두기. 대인 기피. 우울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자연스레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 수다 떠는 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약속이 생기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연락 오는 것도 귀찮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저 역시 한동안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평소에는 주 12회 동네 친구들과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그냥 좀 쉬자, 다음에 보자며 약속을 자꾸 미루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아도 별 대화가 없고 괜히 목소리가 처져서 상대방이 내 기분을 알아차릴까봐 전화기를 멀리하게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에 계신 윤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윤 어르신은 평소 활발하고 동호회 활동에도 열정적이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동호회 모임에도 잘 안 나가고 가족 모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빠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요즘 좀 바빠서라고 핑계를 댔지만 마음 한편엔 내가 괜히 민폐가 될까, 말을 꺼내도 속마음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윤 어르신은 나도 모르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아 더 두려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다행히 작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호회 친구 한 명이 계속 안부 전화를 주고 잠깐이라도 얼굴만 보자 하며 찾아와 주었죠. 그 작은 만남이 윤 어르신에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따뜻한 위로가 됐고 서서히 다시 모임에 나가고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는 우울증의 주요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대인 기피와 사회적 고립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변화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가벼운 인사나 짧은 만남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예시도 많습니다. 모임 단체 톡방에 아무 대답 없이 읽기만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도 별 말 없이 TV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진다든지 이웃이 반갑게 인사해도 괜히 쑥스러워서 대충 인사만 하고 들어오는 것. 이런 변화가 자주 느껴진다면 내 마음이 조금 쉬고 싶다, 혼자 있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예전처럼 활발하게 지내려 애쓰기보다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오늘은 잘 지내셨어요? 라는 문자, 함께하는 취미활동 등 작은 관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모임에 가입해서 낯설지만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며 조금씩 외로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누군가와 연락을 끊거나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신호, 몸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주변에 알리기. 노년 우울증의 마지막 신호는 단순히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통증이나 잔병 치레가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의외로 병원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나이 드니 별 수 없지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더 자주 두통이 오거나 허리, 어깨, 다리가 자주 결리고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는 경우, 또 건강검진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도 기운이 없고 식욕도 떨어진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울감이 신체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노년 우울증은 신체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만성 통증,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등이 반복되면 정신건강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혼자서 참고 견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 복지관에 다니는 장철수 어르신은 최근 들어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식욕도 줄고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큰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죠.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했지만 딸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 중에 본인의 마음속 무거움과 외로움을 처음으로 꺼내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우울증 선별 검사도 받아보고 꾸준히 상담과 소규모 모임 활동에 참여하면서 허리 통증도 피로감도 점차 줄고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즘 몸이 힘들고 마음도 뒤숭숭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만으로 많은 분들이 위로와 도움을 받고 조기에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들도 많습니다.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별 이유 없이 몸이 아픈 날이 늘어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건강검진은 멀쩡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자주 반복된다면 내 몸이 마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만 끙끙 앓지 말고 복지관,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노인 우울증 검사나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마음과 몸 모두의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함께 힘들다고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털어놓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꺼내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예전엔 이 나이에 무슨 우울증이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라며 내 감정을 스스로 속이고 참으려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진짜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나만 힘든 줄 알았다는 그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 견디다가 밤이 깊어질수록 이유 없이 눈물이 나던 날도 있었고, 자식이나 가족과 대화를 해도 속마음을 숨긴 채 웃어야만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끔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들도 요즘은 별일 아닌데도 울컥한다. 연락 오면 반가운 동시에 왠지 더 부담스럽다. 이런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오랜 친구에게조차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해서 서로 모임 약속만 미루다가 결국 혼자 집에 남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했고 주변 분들도 한결같이 말하는 건 이런 감정은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에게 처음으로 요즘 마음이 자주 처진다고 말한 그날, 딸이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눈물을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또 어떤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고 내가 특별히 약한 게 아니었구나, 이 나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얘기 같은데 내가 너무 유난 떠는 건 아닐까? 누구에게 털어놔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 중이시라면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마음의 아픔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이라도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이에게 요즘 좀 힘들어라는 한마디, 동네 복지관의 상담 예약 전화 한 통, 잠깐 산책이라도 나가는 그 작은 걸음이 내일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용기가 누군가에겐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힘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